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판결은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전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때문에 특히 관심을 받았는데 김 여사 의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박사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시세 차익을 크게 거두지 않아 실패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돼 주목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여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먼저 김 여사 측이 계좌 동원 사실을 인정한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0월 21일까지, 즉 주가 조작 1단계 시기는 이미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시기에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 조작을 주도한 주포 이모 씨의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주포가 바뀐 후인 2010년 10월 21일 이후의 주가 조작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봤습니다. 즉 2단계 범행부터는 그 뒤의 시세 조종과 같은 범죄로 묶여 아직 시효가 살아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 여사는 2단계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해 수억 원대 이익을 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아직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다만 법원은 전주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진 손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손 씨가 작전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이들과 연락을 하며 매매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가 혐의 입증의 관건인 셈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꾼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꾼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는데도 유독 김 여사의 계좌는 시세 조종에 계속 쓰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 속았다는 건지 의문들은 많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49번 이용됐다고 적었습니다. 이래놓고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꾼에 속아서 계좌를 맡겼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가 조작꾼이 중간에 바뀌는데도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가 시세 조종에 계속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꾼이 바뀌면 계좌 명의자도 대부분 바뀌었는데 두 사람 것만 유지됐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주가 조작꾼과 선을 긋고 있지만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과 김 여사가 지인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가 조작꾼에게 김 여사를 소개하고 다음 조작꾼에게 계좌를 넘긴 연결고리로 권 전 회장을 지목한 겁니다. 법원은 김 여사와 최 씨가 2008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미 보유했다고 밝혔는데 이때는 회사가 상장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았거나 가담했는지 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국회에 나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기소 과정에 내부자 거래 여부는 기소되지도 않았죠. 정말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겁니다.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대로 증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예 이복현 금감원장 말대로 증거를 찾았더라도 형사법상 유죄를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복현 검사가 아니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라면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범의 말 그대로 7초 뒤에 주식 거래를 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사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금융감독원장의 엄격한 잣대는 과연 증거가 없다고 확신하는지 다시 보기였습니다.